저희가 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보고 오겠는데요. 정윤회 문건 사건의 당사자죠. 박관천 전 행정관이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출연해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인가 감찰인가? 예.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까? 그 경계선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공사라는 민간인이 공사를 국민 세금을 제대로 안 쓰고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제공하고 하면 이거 당연히 감찰 대상입니다. 그렇겠죠. 또 하나 공무원은 평상시에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동량이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참고복으로 써서 정책에 반영하는까지 합법입니다. 그걸 첩보를 받아본 뭐 비서관이나 수석이 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어디서 슈퍼마켓 하는 A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야 그럼 A 혹시 세금 탈루하고 있는지 확인해봐. 이런 취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민간인 사찰이고 불법인 거죠. 딱 거기가 경계선입니다. 민간은행장의 첩보를 캐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은행장의 사생활을 했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민간은행장이 국민이 저축해놓은 돈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찰 지시가 내려오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 박관천 전 행정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어디까지가 사찰이고 어디까지가 감찰이냐. 이게 불분명한 때가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도 결국엔 판단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이라는 게 되게 아주 그 잣대를 들이대듯이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사찰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감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이전 정권에 대해서 현 정권 사람들이 들이댔던 적폐라고 하면서 들이댔던 잣대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겹쳐 있으면은 이거는 사찰이라고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벌어진 이 일들의 특감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계속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뭐 그 뒤에 지금 우윤근 대사 얘기를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청와대 때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그 사람이고 저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 점을 좀 조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이게 그 시중에서의 설왕설래나 갑론을박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어떤 제보를 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준 게 아니라 목록만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찰이냐 감찰이냐를 가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고서 보면 돼요. 보고서를 봐서 예를 들어서 고진 씨라고는 그 고건 전 총리 아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고진 씨를 콕 찍어서 고진 씨와 관련된 타이틀도 그렇게 돼 있고 내용도 들어갔던 그 사찰 결과 보고서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고위공직자 A에 대한 어떤 그 가상화폐 어떤 투자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제목이 돼 있으면서 하다가 거기에 이게 고진 씨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불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단은 간단하다라는 점을 하나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1라운드가 있었고 2라운드가 있었고 이때 나중에 가서 어떤 재판 기록에서 당시 어떤 민간인 신분이거나 정치인이었던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러 사람의 어떤 사찰 보고서까지 나온 게 공개가 되면서 그때 가장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규탄을 했던 게 민주당이었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데 주도했던 것도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어떤 그 불법 사찰이 연루됐던 상당수가 기소가 돼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수용 생활까지 했어요. 그러면 걸러줘야죠. 그걸 경계 삼아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물론 보도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단정을 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 지시를 했는데 공기업인 줄 알고 잘못 지시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5월에 한 번 지시했고 10월에 또 한 번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5월에 지시했는데 이건 민간기업이라 못합니다 해갖고 알아서 고 갔는데
10월에 또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찰 지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버젓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그 불법 사찰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수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일단 팩트는 하나 정리할 게 공항철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이 김태우 수사관한테 지시가 왔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철도가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진행되는데 어떻게까지 진행됐는지는 검토가 필요해요. 만약에 했다면 그게 올라갔는데 대상이 아닌데 했으면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아마 몰라서 그 부분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가 와서 공항철도를 다시 조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했더니 다른 수사관이 이거 우리 대상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이건 아니구나라고 멈췄다는 거거든요. 그 주체가 지시의 주체가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동일인이라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특감반장이 김태우 수사관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뭔가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받았고 지나갔으면 아니라고 문제다는 이야기를 거죠.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얘기 안 했어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여기서는 실제적 진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이 아니라고 5월에 했는데도 동일인이 이인걸 특감반장이 다른 감찰 반원한테 동일한 지시를 했다면 10월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그 스토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의 여지도 이제 너무 많은 거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 특감 반장이 이게 민간 기업인지 공기업인지도 구별 못하고 감찰하라고 지시한다는 게 정말 아마추어 아닙니까? 저는 우선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밑에 감찰반원들도 알고 있는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 구별을 하는데 반장이 모르고 있다니요. 어쨌든